자, 이제 윤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구속하는 거 보겠습니다. 재구속 기한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오는 2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다음 달 18일 재구속 만기를 앞두고 법원의 세 번째 구속 판단을 받는 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의 구형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처음 구속영장 심사법정에 섰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다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 체포됐고 그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보강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이후로는 구치소와 특검, 법원을 오가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최근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와 관련해 일반 이적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또 한 번 청구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오는 23일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신문합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기한은 다음 달 18일. 이때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이에 대비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계속 묶어두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올해 안에 내란 사건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현재로선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전망인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속 안 될 것 같으니까 체포 먼저 하고, 체포해놓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구속 취소하면 다른 것도 붙여가지고 다시 잡아들이고, 먼저 잡아쳐놓고 넣어놓고 나서 영장 연장 신청하고, 기간 끝나기 전에 불이 나게 간단한 거부터 재판해가지고 징역 때려갖고 아예 나가서 해명할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래서 어찌됐건 대통령 부부 두 분이 모두 구속 수감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안타까운 현실이 됩니다.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가지고 부부 두 분을 모두 감옥에 쳐넣었어요. 내란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그거 갖고 안 되겠으니까 그거 무죄 판결을 날 수도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법부에 배정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 갖다 또 씌우는 거예요. 다른 거 갖다가 이 사진 보시면은 너무 살이 많이 빠지시고 급격하게 늙으셨어요. 이거 흰머리 보세요. 흰머리 진짜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까지 2026년 2월 19일 지난번 1심 선고일이죠. 그 시점까지 재판 결과들 한번 볼까요? 일단 알고 계신 대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9일 날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었고 1심 재판부 지기현 부장판사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분이 주요 혐의 선고 이유로 들은 게 군을 국회에 보내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점. 이 점이 국헌문란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확정을 합니다. 근데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기능 마비시키려고 총 뺏길 뻔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간 군대가 총을 뺏길라 그래. 국회의원 다 들여보내가지고 계엄 해제 의결하게, 그게 뭐 기능 마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가요? 계엄 해제 의결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어려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마음만 먹었다면. 결과가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당신 말이 어폐가 있고 말이 신빙성이 없고 불합리하다는 거는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으면은 계엄 해제 의결이 안 됐겠지. 근데 계엄 해제 의결이 됐고 계엄을 해제했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자명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군을 국회에 보내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점, 이것이 국헌문란으로 인정된다. 결과는 어디 갔어? 뇌피셜인가? 진짜. 그래서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둔갑시킨 사법 잔혹사라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겠죠. 항소를 했어요.
변호인단들의 생각이 제 생각과 거의 100% 일치합니다.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한 건데 그게 내란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잣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결과론적으로도 내란 행위였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근데 또 특검 새끼들은 무기징역이 형량이 낮다면서 또 항소를 특검도 항소를 했습니다. 형량이 낮다고 사형시키라는 소리지.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윤 대통령 요 하기 전에 잠깐 이거 볼까요? 이런 분들 얼굴 봐야 돼.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논고 및 구형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 등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내란 행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 권력이 권력 찬탈을 위하여 단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와 충격이 매우 큽니다.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입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박억수 변호사님이십니다. 흠칫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강무죄.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예,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 요지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판결문 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중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중계를 마칩니다. 예. 이렇게 자체 모자이크가 또 됐네요. 히아신스 님이 씨바 이러시네. 저와 같은 심정이십니다. 진짜 지랄하고 좌빠질러 가지가지 하네요. 라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 얼굴 뭐 여러 번 보셔가지고 옆집 그 동네 아저씨처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고를 해놨고요. 구형을 때려놓고 선고를 해놨고, 더 나아가서 현재 윤 대통령께서는 총 8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계십니다. 사람 하나 죽이려고 8개 재판을 동시에 돌리는 거, 이런 거 빨갱이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니네들이 자주 써먹는 거, 이게 나라냐? 전형적인 먼지털기 사법 고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게는 오는 7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이 어제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한 구속 필요성도 인정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적토마처럼 쓰러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한 건 지난 2024년 10월입니다. 당시 무인기를 보내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이려고 한 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무인기나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반이적으로 대통령 기소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기소인지를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주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당첩사령관도 역시 구속됐습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는 오는 18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는 16일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전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방 가능성은 사라졌고 길게는 오는 7월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8개입니다. 최근에서야 준비기일이 열리는 등 시작 단계인 재판들도 있습니다. 구속 취소나 보석을 청구하지 않은 재판들이 남은 만큼 앞으로도 석방을 위한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는 적토마처럼 다시 일어서 나아가자는 새해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붙잡고 늘어지죠. 누가 봐도. 일단 다른 혐의들하고 일정 한번 알아볼까요? 추가 기소된 것까지 해가지고 8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두 번째 혐의는 이미 선고가 1심 선고가 내려졌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체포 방해. 체포하러 2,700명 몰려갔을 때 체포에 순응하지 않고 체포를 방해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등 국무회의를 안 했다 뭐 이거죠. 거기에 징역 5년을 선고를 이미 했습니다. 올해 1월 16일 날 내란 관련해서 4가지 재판 중에서 첫 번째 1심 결과가 1월 달에 나왔었어요. 계엄이 절차하고 과정이 잘못됐다, 위반했다 해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지네들이 무리하게 법률 어겨가면서 누가 봐도 어거지로 체포 시도해놓고 그걸 안 따랐다고 체포를 방해했다고 이래가면서 그것만으로 징역을 5년을 때렸어요. 이 1심 선고가 변호인단이 항소를 해서 다음 달에 3월 4일,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번 달이네요. 그리고 일정상으로 내일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큰일 났어 진짜. 어찌됐건 항소심이 또 열립니다. 이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과연 항소심에서 이거 가지고 5년 때린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분 징역 5년 때리신 분, 이분도 봐야죠.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전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아니 근데 이분 뭐예요? 이분 뭐지? 인상 보세요, 인상. 이거 지금 주문 낭독하려고 하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말을 해주고 있죠. 이게 내란 재판 1심 선고보다 먼저 있었던 1월 달에 있었던 선고다 보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최초의 징역 선고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긴장한 거야. 이렇게 다 긴장해가지고 이런 덩어리, 큼직한 덩어리, 이런 분 출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상. 와, 권리 행사 방해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이게 가운데로 옵니다. 예? 여기 문 열고 들어갈까봐. 야, 이거. 네? 이렇게 여기 문 열고 들어갈까봐. 네.
재밌네요. 네, 이런 거. 방청인들은 질서 정연하게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 신스틸러인데? 신스틸러? 자, 한번 볼까요?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을 일어나게 한 뒤, 누구 맘대로 윤 전 대통령이래. 응? 윤 대통령을 일어나게 한 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 중간쯤에서 잠시 서서 재판부에 다시 목례하고서 퇴정했습니다. 아,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재판부는 방청객의 소란을 우려한 듯 방청객에 이어 취재진까지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마지막으로 퇴정했습니다. 지가 잘못한 줄은 아나 봐요. 댓글. 심케이님이 판사도 질서 정연하게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참. 요소요소에 대단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숨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 수면 밖으로 잘 안 나오셔. 자, 그러면 이분 또 봐야 되겠죠? 어떤 분이신지. 참. 자, 이분이네요. 대한민국 법관 백대연. 서울시 사시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야, 법무법인 태평양. 아까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조금 아까 그 특검 모들 한 3명, 거의 절반 가까이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아니었어요? 동생 백정현. 이런 분입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하셨어요. 이런 분. 자, 그리고 세 번째 혐의는 매환죄. 아까 보셨죠? 평양에 무인기 날렸다. 요거는 수사 중이고 재판 진행 중이에요. 이거 막판에 특검 새끼들이 끼워넣은 거 그겁니다. 그 오산기지까지 뒤져가면서 미군기지 뒤져가면서 북한하고 공모했다. 계엄을. 이러고 증거 찾으려고 혈안이 됐었죠. 결국 증거를 못 찾았어요. 법리 입증이 어려우니까 특검 새끼들이 애를 엄청 먹었어. 미친 잭 스미스 소리 들어가면서 설레발이 겁내 쳤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나 봐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거짓 선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혐의, 최상병하고 도이치 모터스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완전 별건이죠. 사실상 실질적으로 내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별건을 갖다 붙인 거예요. 요것도 재판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내란 동조 혐의 받으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두 분이 아니에요. 같은 날 선고가 되기는 했는데 그분들 형량 한번 볼까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이분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군대가 출동하는 걸 사전에 계획했대. 이분한테.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양형 이유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민간인임에도 불구를 하고 정보사를 끌어들여서 전반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 징역 3년 각각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용군 전 제3야전 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이 두 분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란 특검 팀들이 2026년 1월 13일 날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이 구형됐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30년 구형, 징역이 18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은 징역 20년 구형에 징역 12년, 김봉식 전 청장은 징역 15년 구형에 징역 10년, 조금씩 줄었네요. 목현태 전 경비대장은 징역 12년 구형에 징역 3년이 선고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내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뒀는데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알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하세요. 잠금 화면 설정을 난 재미나이를 부른 적이 없는데 얘가. 자, 웃을 때가 아니고요. 대부분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연락처 검색, 메시지 보내기 등 원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얘가 왜 이러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다. 이 부분은 좀 이성적인 것 같고 단서를 뒀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판단이 2심 재판부에 가서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본인들도 법리 해석이 약간 애매모호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내란 동조 혐의 받고 계시는 다른 분들 중에 벌써 선고가 되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전 재판 결과도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에 앞서서 주요 국무위원들의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26년 1월 21일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23년이라니. 그리고 이게 주목할 만한 점이 특검이 구형을 징역 15년을 내렸는데 그거보다 7년을 더 선고를 했습니다. 이유가 한 총리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게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가담했다. 밑에서 지시만 따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개입을 했다는 거죠. 훈장 받으셔야 됩니다. 훈장. 차후에 훈장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엄 선포 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이 당시에는 CCTV 공개가 안 됐었나 봐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대. CCTV 보면 국무회의 열린 거 다 공개됐는데 이거 명백한 완전히 진짜 잘못된 선고죠. 무조건 무죄가 나와야 됩니다. 2심에서 이것도 제대로 돌려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월 12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에 경향신문 언론사에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계엄에 가담했다. 이분은 특검의 고형량 징역 15년 좀 적게 선고가 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개개인별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으로서, 부하 장관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불응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조를 하신 분도 계셨고 본인의 진짜 솔직한 내심 생각은 어떨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거의 동반자나 다름없게 적극적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 가담이 뭐야 참여지 참여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을 내란 우두머리하고 내란 동조 세력 산적 두목과 산적 졸개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때려놨습니다. 대부분 1심이 완결이 됐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전부 다 2심에 무조건 전부 무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벌써 1시간 4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은 이 항소심은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 2월 19일 날 있었죠. 1심 선고. 이 항소심 최종 결과는 2026년 5월경에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질 또 이것도 질질 끌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법적으로 5월에는 나와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다른 혐의 항소심이 또 시작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다음 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요거 사건 2심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 1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죠. 요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분들이에요. 윤성식 판사, 민성철 판사, 이동현 판사, 이승철 판사, 조진구 판사, 김민아 판사. 인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진짜 이번에는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길게 많이 했습니다. 재판이 워낙 많이 이쪽 저쪽 사방팔방 진짜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공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도 분량이 너무 방대하니까 정리하는 것도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뉴스 앵커신가봐요. 굉장히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살벌하다는 일본 반응.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게 신기해. 진짜 진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파 대통령은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매번 대통령 했던 인물이 체포되다니 한국은 부끄럽지도 않은 건가.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란이란 야권 측이 일으키는 것인데
정확합니다. 내란이란 야권 측이 일으키는 것인데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내란죄라니 전대미문 아닌가? 상식이죠 이게. 상식. 더더군다나 임기가 2년이 넘게 남은 분이 내란을 위에서부터 내려온 내란이래. 자리 보전하려고 2년이나 남았는데 참 진짜 자기네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자기네들이 권력 잡고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그 진실성이 있어요. 그 짝 세력들은. 다음 볼까요? 야, 촌철살인 좌파에 의한 날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미친 나라는 추락해갈 뿐이다. 윤씨 불쌍하다. 제일 나쁜 건 문재인. 뿌리를 아시는 분이 또 여기 있네. 시작과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이 나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바다 건너 현해탄을 건너면 이렇게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라.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도 상식적. 그렇죠. 한일 관계 정상화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현재 대통령은 북한 생각. 북한을 오빠라고 생각하는 건가? 참. 오라버니 이러면서 겁내 빨아 제끼고 앉아있죠. 조만간 또 쌀 퍼주겠다는 소리 나오지 않나 몰라. 어저께 나와가지고 저격소총 들고 설레발이 겁내 치던데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진짜 거지 같은 장난감 같은 저격소총 들고 나와가지고 꼴에 자랑한다고. 에휴, 아니 이상하잖아. 대통령 권한이니까 무죄지. 한국은 중국 공산당의 손에 넘어갔다. 스탑 더 스틸. CCP 아웃. 멸공.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부패나 시위 진압 등으로 규탄받았던 역대 사형수 대통령들과는 다르니까 정확합니다 진짜. 네.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것들은 탄핵까지는 아니어도 어찌됐건 퇴임 후에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부패를 저질렀거나 시위 진압 중에 뭐 사람이 많이 다쳤다든지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퇴임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지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 구국을 위한 결단으로 사용하신 분한테 사형 무기징역을 때리겠다고 설레발이 치니까 이 이웃국가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부위나 시위 진압 등으로 규탄받았던 역대 사형수 대통령들과는 다르니까 꽤나 안타까운 결과네 빨리 사면해라. 이분들은 태생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현명한 판단이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판단하기에 기본적으로 이웃나라고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경쟁 측면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 이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일본한테 도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역전 수준에까지 다다르면서 일본과 경쟁 상태에 놓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전자제품 생산이라든지 IT 업계 그리고 AI 업계 그리고 문화예술계 할 거 없이 굉장히 경쟁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솔직한 조언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 나라가 찢과 함께 침몰하면 찢과 함께 개같이 침몰을 해버리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만큼 속 시원하고 더할 나위 없이 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입 다물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 굉장히 현명한 조언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유죄로 판결하는 쪽이 세계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지. 더 나아가서 글로벌에서 고립될 것이다. 이 글로벌 사회에서 니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 고립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날려주십니다. 사망자도 없는데 이걸 무기징역 쪽으로 만드는 쪽이 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아니 왕정사회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민주주의를 알 수 있죠? 대단합니다. 지금의 독재가 반대 세력을 짓밟으려 하고 있네. 무서워. 계엄 바보 대 김정은 똘마니. 자, 요렇게 또 안타까움을 돌려서 또 까고 있습니다. 계엄 바보.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계엄 바보예요. 너무 착했어. 계엄을 너무 착하게 했어. 바보야 바보. 바보탱이. 바보 멍텅구리. 계엄은 그렇게 착하게 하는 거 아닌데. 계엄 바보 대 김정은 똘마니. 삶은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 동생. 참. 한국 국민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 참 슬프네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또 한국 생각해주는 그런 다정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하세요.
잠금 화면 설정을 업데이트하시면 얘는 왜 다음에는 자꾸 화면이 이러는 잠겨 걸까요? 있을 때도 이 작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나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싶은가 봐, 이 친구가. 나는 대화보다는 글을 좋아하는데 AI는 별로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 띄워놔야지. 이웃 나라에서까지 이렇게 시끄럽다. 참 어이없고 거지 같은 판결이다. 앞으로가 걱정된다. 니네 잘 좀 해라. 이러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고민 중인데 처음에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비상계엄 선포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자고 했었던 거 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님 인생 일대기에 대해서 위인전을 쓸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준비되는 대로 하고,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이제 2심 선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정도 안쪽으로 선고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찌됐건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방송을 꼭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 나오게, 진짜 오늘도 토 나오네요. 정확히 1시간 52분 38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토 나오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 내에 한 평 남짓한 규모의 독방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한겨울에. 그나마 요즘에 좀 날이 좀 풀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몸도 안 좋으신데 지난번에 뭐 실명위험 있다고 보도를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심 무기징역 선고 후에 윤 대통령님의 입장문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